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삼성 갤럭시의 E40에 커스텀 롬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텀 롬을 설치하려면 이는 사용자가 만든 휴대폰 운영체제 펌웨어의 비공식 버전입니다. 커스텀 롬은 예를 들어 삼성에서 만든 시스템과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작동하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AI처럼 AI가 내장된 커스텀 롬도 있는데 이런 기능은 이 휴대폰에서는 분명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휴대폰은 꽤 오래됐고 S 시리즈가 아니라 A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일부 커스텀 롬은 휴대폰의 속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 휴대폰은 꽤 느린 편이고 커스텀 롬이 속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보증 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보증이 남아있다면 실행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은 저와는 다르게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제가 드리는 안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소중한 휴대폰이 고장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들 중 일부는 고칠 수 있지만 특히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꼭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 현재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어떤 커스텀 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휴대폰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 중에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이나 혹은 심카드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의 부트로더를 연락해야 하는데 부트로더 연락 과정은 꽤 간단합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가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백업해 두세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및 백업의 계정 관리에서 구글 계정에서 로그아웃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에 구글 계정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정을 클릭한 후 계정 삭제를 선택하세요. 이제 완료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한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7번 연속으로 탭하세요. 이제 2번 뒤로 가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OEM 잠금 해제 옵션이 보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를 탭하세요. 만약 OEM 잠금 해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재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OEM 잠금 해제 옵션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 옵션을 활성화했다면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 정보에서 모델 번호를 확인하세요. 저와 동일한 모델인 SMA405FN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모델이 아니라면 다른 모델을 사용 중이라면 파일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일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롬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중 하나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트로더로 넘어가 봅시다. 부트로더입니다. 이제 잠금을 해제해 봅시다. 만약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분리하고 휴대폰의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전원 끄기를 누르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볼륨 업과 볼륨 다운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컴퓨터에 이미 연결된 케이블을 휴대폰에 꽂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볼륨업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얘를 의미하는 볼륨업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고 휴대폰이 재시작됩니다. 약 8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이 알림을 넘기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알림은 자동 삭제되지만 30초 정도 걸리니 직접 눌러 시간을 아끼세요. 지금 휴대폰이 초기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곧 다시 알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알림을 누르겠습니다. 완료되면 약 5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휴대폰이 설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설정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등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빠르게 설정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마도요. 어떤 언어로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버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휴대폰에서 정말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그럼 언어를 설정해 봅시다. 와이파이는 건너뛰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정이 끝난 후에 와이파이에 연결할 거지만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설정 중에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쾌적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Something 계정도 건너뛰고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다시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OEM 잠금 해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휴대폰을 설정해야 하냐면요. 저도 몇 번 빨리 끝내려고 휴대폰을 설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중단했죠. 휴대폰을 켜고 설정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열었다가 닫으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습니다. 휴대폰 정보로 이동합시다. 모델 번호가 같다면 아래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로 이동합시다.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하세요. 2번 뒤로 가서 개발자 옵션으로 이동하세요. 옵션입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 OEM 잠금 해제 옵션이 없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서 휴대폰을 재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컴퓨터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상관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웹사이트 하드리셋 인포에 접속하셔서 2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삼성 드라이버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오딘도 다운로드 하세요. ODIN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3.14.4 버전을 받으세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삼성 USB 드라이버와 오딘 이렇게 2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모두 압축 풀기를 선택하고 다른 파일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모두 압축 풀기입니다. 이제 압축을 풀면 각각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폴더를 클릭하세요.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필요하게 시간만 걸리니까요. 하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에 설치한 적이 있다면 다시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치 후에는 꼭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오딘으로 갑시다. 오딘을 열 거예요. 지금 열어도 되고 나중에 열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걸 백그라운드에 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열어도 돼요. 이제 두 가지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해요. 제가 보여드렸던 커스텀 리커버리와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커스텀 리커버리입니다. 커스텀 리커버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건 웹사이트예요. 아래 설명란에서 링크를 찾을 수도 있고 만약 제가 깜빡하고 안 올렸다면 그냥 TW RPME에 들어가서 디바이스로 가서 A40을 검색하세요. 이제 다운로드 링크로 가세요. Primary Americas나 유럽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링크가 아니네요. 여긴 VB 메타 디세이블러가 없어서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른 링크를 골랐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링크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적어도 돼요. 제가 링크를 안 올렸다면 그냥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마 올릴 거예요. 네. 아니면 아래 댓글로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이게 우리가 다운로드 해야 할 링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이 바로 커스텀 리커버리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파일이에요. 이게 뭘 하는지는 곧 설명드릴게요. 이 파일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른 파일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리커버리 파일 외에도 필요한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파일을 어떻게 적는지 메모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VB 메타 tar 같은 파일이나 tar 같은 파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파일 이름이 반드시 tar로 끝나고 VB 에메타로 시작해야 해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커버리 파일에는 추가 파일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 파일을 어디에 불러와야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파일에는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VB 메타 파일 제대로 작동하는 파일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이 파일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파일에는 그게 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TWRP와 VB 메타 파일도 찾아야 해요. 아니면 또는 오렌지 폭스 같은 다른 리커버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모델에 사용할 수 있다면 VB 메타 파일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것은 바로 커스텀 롬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커스텀 롬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었네요. XDA 포럼에서 찾았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롬의 이름이에요. 제가 링크를 깜빡하고 안 올렸더라도 XDA 포럼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ourceForg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기능이 작동하는지 알려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SourceForge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꽤 독특한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삼성 시스템 파일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면 이건 픽셀 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구글 픽셀 폰 시스템과 거의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이 로미폰의 속도를 꽤 잘 올려준다는 점이에요. 이 모델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자, 이제 휴대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전환해서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할 거예요. 그동안 커스텀 리커버리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전원을 끈 다음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볼륨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꽂아주세요. 부트로더를 언락할 때와 거의 비슷하지만 파란 화면이 나타나면 볼륨업 버튼을 잠깐만 눌러주세요. 잠깐만 눌러서 유지해주세요. 이제 다운로드 모드에 진입했고 AP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AP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제가 아래 설명란에 올려둔 UM, 즉 TWRP 파일을 선택하세요. 만약 VB 메타 파일이 필요한 다른 파일이 있다면 유저 데이터 항목에 해당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으로 가서 Auto Reboot과 Factory Reset Time의 선택을 해제하세요. 이제 시작 Start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실패하거나 셋업 커넥션에서 멈추거나 로그에서 셋업 커넥션에서 멈춘다면 휴대폰에 플러그를 뽑고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7초간 길게 눌러 다운로드 모드를 다시 열거나 어딘을 재시작하거나 또는 둘 다 시도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커스텀 리커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커스텀 리커버리는 모든 휴대폰마다 자체 리커버리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주로 캐시 삭제, 데이터 삭제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휴대폰을 재시작하거나 패스트부트 모드로 진입하는 것도 포함되고 보통은 이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리커버리는 이름 그대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암호화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튼 조합을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블을 꽂은 상태를 유지하고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7초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화면이 꺼지면 볼륨 다운에서 손을 떼고 볼륨 업으로 옮긴 뒤 여전히 전원 버튼은 누른 채로 계속 누르고 있다가 삼성 로고가 보이면 전원 버튼만 떼고 볼륨 업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7초간 눌러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화면이 꺼지면 볼륨 다운에서 볼륨 업으로 손가락을 옮기고 삼성 로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고 볼륨 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약 15초 정도 기다리면서 경고가 저절로 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볼륨 업 버튼을 잠깐 뗐다가 아주 빠르게 다시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TWRP, 즉 리커버리, 커스텀 리커버리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와이프로 가서 포맷 데이터를 선택한 후 Yes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뒤로 가세요. 다시 뒤로 가서 고급 와이프, Advanced 와이프를 클릭하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모든 항목을 그냥 다 선택합니다.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뭔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달빗과 캐시 같은 일부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일부는 삭제되지 않았는데 삭제가 불가능해서 그런 거라 상관없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리부트를 누르고 리커버리를 선택한 다음 스와이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 기다리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리커버리 모드로 재시작될 거예요. 이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시 리커버리 모드에 들어왔고 이제 해야 할 일은 ROM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컴퓨터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고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한 다음 설치하고 싶은 커스텀 롬을 찾으세요. 저와 다른 커스텀 롬을 받으셨다면 저는 픽셀 익스피리언스 플러스를 받고 있는데 이 롬에는 구글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다른 롬을 받으셨다면 자유롭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롬의 경우에는 GApps 또는 GApps라고 불리는 즉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구글과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토어, 구글 캘린더, 구글 연락처 같은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일반적으로 매우 유용한 대부분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저것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롬에는 GAPS가 내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롬에는 GA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곧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GAPS를 받아야 한다면요. 하지만 먼저 그 파일을 휴대폰에 넣어 봅시다. 휴대폰에 넣으려면은 파일을 우클릭해서 복사를 누르고 내 PC로 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이 여기 안 보이죠? 잠금을 해제해 봅시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 알아요? 있잖아요. 복구 모드를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화면 자동 꺼짐을 비활성화 할게요. 밝기가 너무 낮아져서 저조차도 안 보일 정도예요. 네, 원래라면 휴대폰이 보여야 하거든요. 네, PC에서요, 맞죠? 그래서 네, 화면 꺼짐 시간을 빨리 비활성화 할게요. 그래야 모든 게 잘 보일 거예요. 마운트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네요. 이상하네요.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아 볼게요. 이제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네요. 이상하군요. MTP를 비활성화 할게요. 그리고 다시 마운트로 가보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컴퓨터 USB 포트를 바꿔보죠. 30분 전까진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잘 됐었거든요. 컴퓨터의 USB 포트를 바꿨어요. 이제 아무 반응도 없죠? 좋아요. 데이터를 다시 포맷할게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포맷합니다. 고급 와이프도 같이 할게요. 그래요. 다 해봅시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리커버리 모드로 재부팅 할게요. 좋아요.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서 진짜로 보여야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열려있는 파일 탐색기도 한번 천천히 닫아보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하나 떴네요. 확인해 볼까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이상하네요. 진짜 정말 이상해요. 오늘 1시간 전에 분명히 잘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다른 케이블을 한번 써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나타났어요. 케이블을 바꿨어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 건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MTP라고 적힌 버튼으로 갔어요. 맞나요? MTP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마운트라고 적혀 있네요. 그걸 클릭했어요. Disable MTP를 클릭했다가 Enable MTP를 다시 클릭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이제 갤럭시에 E40으로 들어가서 내부 저장소로 가고 TWRP 폴더가 아니라 그 옆에 파일을 붙여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고 파일이 복사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그것도 뭔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카메라 밝기를 좀 더 높일 것 같아요. 이게 화면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아쉽게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할게요. 이제 설치로 들어가서 픽셀 익스피리언스 플러스나 선택한 다른 파일을 찾아야 해요. 이제 플래시를 확인하려면 스와이프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에 이런 바가 나타날 거예요. 이 바가 끝까지 차야 완료됩니다. 완전히 끝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완료된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시스템 재부팅을 클릭할 거예요. 만약 갭스도 설치해야 한다면 그것도 컴퓨터에서 휴대폰의 내부 저장소로 복사한 다음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갭스도 zip 파일로 설치하고 설치가 끝나면 시스템 재부팅을 클릭하세요. 저는 여기서 시스템 재부팅을 클릭하고 스와이프해서 재부팅 할게요. 이제 시스템이 재부팅을 시작할 거라서 잠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완료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카메라도 다시 맞춰 놓을게요. 이제 보시다시피 구글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죠. 빠르게 설정만 할게요. 설정은 와이파이 없이 진행할 거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11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최신 버전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 버전이 아니더라도요. 꼭 이 구글 익스피리언스용이 아니더라도요. 아마도 원 UI 버전일 수도 있겠죠. XD 포럼에서 원 UI 7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최신 버전일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완료됐어요. 맞죠? 잘 작동합니다.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도 있고 설정도 있고 잘 작동합니다. 휴대폰 정보에서 기기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휴대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건 확실히 구글 시스템처럼 보이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